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말을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성공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상권분리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천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까지 대통령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신 것은 잘하신 대로 또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적절하게 같이 또 협업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뜻깊은 자리 임기 첫날부터 만들어주신 우원식 의장님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국힘당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개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서서 마치 국정 동반자라도 되는 양 국민통합과 협치를 운운하며 훈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삽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대통령 취임 당일 무슨 자격으로 말이죠.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거부권만 수십 번 휘두르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야당이 제안한 민생법안은 단 한 번도 상생의 정치로 받아들인 적이 없던 인간들인데요. 이제 와서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된다, 신중하게 해달라, 충분한 반대 의견을 들어달라며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권력자가 입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수 야당 눈치를 보며 처리해왔습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은 걸까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망가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비례대표제 왜곡, 법원 장악 시도, 검찰공화국 완성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입니다. 그런데도 통합에 어긋난다, 협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인 거죠. 더 가관인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니 우리말도 들어달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점인데요. 아니 이건 협박입니까? 훈계입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들이 대통령을 향해 조건부 지지를 운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데요.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을까요? 진정한 국민통합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삶을 되돌리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요. 국힘당은 국민통합을 오직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사법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자마자 튀어나온 우려 운운은 결국 자기들의 범죄와 과오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표정에 읽히는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구체제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구시대 기득권과 사법 카르텔,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의 유산이 곳곳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의 힘은 어떤 조직의 반발보다도 강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사법부, 다시 민생으로 복원되는 정치가 열려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통합이니 협치니 따지고 들 시간은 없는데요. 이미 윤석열과 국힘당이 협치의 무덤을 만든 지는 오래됐고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석열, 개혁 법안을 발목 잡던 국힘당, 자기들이 할 때는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고상한 척 훈계나 늘어놓는 이 뻔뻔함,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낡은 질서를 정리하라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며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 실현인데요. 다행히 이런 뻔뻔한 소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현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정확하게 정리해줬는데요. 한창민 대표의 발언처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뚝심 있게
개혁의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들도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가 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을 주권자로 삼는 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국민 주권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혹여 내란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방패로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제의 모순과 낡은 질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주시고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온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회복,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화합과 협치를 약속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첫날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힘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건데요. 또다시 개혁을 막기 위한 반사적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향후 4년에 걸쳐 4명씩 늘려 최종적으로 30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인데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4,0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 심사를 주도한 박범계 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제 중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돼 왔다며 이제는 숙고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연된 사법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보복성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퇴장했는데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이 곧바로 장악이라는 주장은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골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힘당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인물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전국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국민 눈에 매우 어색하게 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를 존중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요.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장과도 공개적으로 마주한 모습은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힘당은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니 충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사법개혁에 두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론을 좀 더 들어보자는 신중론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는 일단 미뤄졌습니다. 독단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며 국민과 호흡하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밀어붙이기와는 거리가 멀어져 사법부는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재판 지연은 기본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이어지며 국민적 불신이 커졌는데요.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져 왔습니다. 국힘당은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장악이라는 단어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방탄 논리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면서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말뿐인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취임 첫날 국정의 첫 단추를 사법개혁으로 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개혁을 외면한 채 반대만 일삼는 세력과 책임있게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중 누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작년과 올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사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전격 수리되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이창수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고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창수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의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표 수리가 어렵습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3년간 금지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명예퇴직금 지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창수는 사표를 제출했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표는 전격 수리되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내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탄압,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권력에 대한 충성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좀먹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창수에 대한 출국 금지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는 이창수를 즉각 출국 금지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법에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당일 저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검사였던 이창수가 정권 교체와 함께 사실상 도피성 빤스런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창수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사직서 수리는 대선 직후인 3일 저녁 이뤄졌습니다. 사표는 법무부가 수리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가했는데요. 아주 쌍으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4일 이주호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 사의표명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반려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입니다. 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창수는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는데요. 간부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퇴임식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일절 거부했는데요. 이창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성남FC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그가 사퇴한 표면적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두고 도망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유인 거죠. 이창수는 김건희 특혜 수사와도 깊이 얽혀 있는데요. 지난해 5월 12일 윤석열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과 하루에 무려 4차례나 통화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는데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창수 임명은 누가 봐도 의도적인 수사 지휘부 교체였던 거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모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한 이른바 출장조사는 결국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불렀는데요. 이런 과정을 책임졌던 이창수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빤스런한 거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창수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방탄 사단에서 김건희 수사 무력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책임자였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력의 정치 편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이 발언은 이창수 같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정확히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검찰 내부는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실제로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면 다들 옷을 벗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검찰권을 내려놓느니 아예 떠나겠다는 분위기인 거죠. 이는 수사권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퇴직 후 갈 만한 대형 로펌 자리가 한정돼 있어 실제 사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넘쳐나 갈 데가 없다는 말인 거죠. 이창수의 사태는 단순한 빤스런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사단 해체의 신호탄인데요. 검찰개혁의 물꼬가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힘당과 검찰이 유착했던 구조, 그 부패 카르텔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데요. 정권을 등에 업고 칼춤을 추던 검사들이 이제는 칼을 놓고 줄줄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해온 이들이 책임을 지게 되자 가장 먼저 도망치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이창수는 사직으로 모든 걸 덮으려 하겠지만 진실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창수는 수사를 피할 수 없고 윤석열의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돼야 합니다. 정의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끝내 멈추지 않는데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그 이름을 다시 수사 대상 위에 올릴 차례입니다. 아직 뉴스만 보고 인사 명령을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의 정치 상황입니다. 취임 기념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야당 대표들 발언에 좀 뼈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뭐랄까 축하와 덕담 속에서도 상당히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그 정치 지형, 특히 야당 반응하고요. 또 사법개혁 논란, 그리고 이창수 전 지검장 사퇴 문제, 이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여러 정치인 발언 기록이나 특정 법안 논쟁, 또 검찰 고위직 거취 문제 같은 자료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초기 국정 운영 방향과 갈등 요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럼 바로 그 취임식 오찬 분위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축하하면서도 좀 우려를 표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소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죠. 대법관 증원 같은 그런 사법부 관련 이슈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반대 의견도 좀 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근데 자료에는 또 이런 야당 입장에 대한 반박도 꽤 날카롭게 담겨 있네요.
뭐 과거 여당일 때는 야당 법안 막지 않았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개혁 조치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발언도 있던데요. 저항이 있더라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좀 절박함까지 느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통합이냐, 개혁이냐. 이 사이에서 벌써부터 팽팽한 줄더리기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사법개혁, 특히 대법관 증원 법안인데 이게 정말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에서 최종 30명까지 늘리자는 건데 추진하는 쪽 논리는 뭔가요? 네,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인데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막 4,000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걸 해소해서 사법부를 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4,000건이요. 네, 박범계 의원 발언처럼 이게 뭐 오랜 수건 과제였다. 이제는 좀 결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재판 지연 같은 사법 불신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보면 반대쪽에서는 사법부 장악 시도다. 이거 보복성 악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도 있어요. 법사위 소위에서 퇴장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장악이라는 프레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야당의 반발이 아주 거센 건 사실입니다. 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자료 안에는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어차피 대법관 임명하려면 대법원장 제청도 받아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악이라는 주장은 좀 과하다. 이런 반론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좀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는 보류됐다는 점입니다. 아, 속도 조절을 들어갔군요. 네, 그쵸.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것도 초기 정국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왔어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문제. 이분 윤석열 정부 때 핵심 검사였고 성남FC 수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 이런 거 다뤘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사표가 수리됐어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라고 밝혔지만 자료들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이걸 정권 교체에 따른 도피성 사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빤스런이라는 그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라고요. 네, 그만큼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는 당장 출국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혐의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아,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네, 그런 관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퇴가 검찰 내부에도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검찰 개혁 앞두고 좀 동요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반발해서 사표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갈 자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실제 사직 규모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창수 전 지검장 사퇴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의 어떤 신호탄 아니냐. 그리고 검찰과 정치 권력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갈등들이 있는데 새 정부의 초기 행보 자체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 얘기하면서도 개혁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고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는 전 국무위원 사표는 반려하면서 일단 안정, 연속성 이걸 꾀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도 개혁은 추진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는 대통령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 인터넷망이 안 깔려 있다거나 비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겉으로는 축하 분위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야당의 강한 견제, 또 사법개혁을 둘러싼 아주 첨예한 대립, 그리고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퇴장과 그 파장까지 뭐랄까 변화와 갈등의 기운이 정말 완연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초기 국면의 모습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특히 사법, 검찰개혁 같은 이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당신의 삶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국민통합과 개혁 추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에서는 협치가 먼저다 이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과거 청산하고 개혁하는 게 진짜 통합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국민통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이 최선일지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